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는 이혼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사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은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위로 누나가 3명이고 시어머니는 집을 따로 얻어서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요. 위로 딸 셋을 낳은 뒤로 아들이 태어나면서 남편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컸죠. 남편과 저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아들이 혼자밖에 없는 남편의 사정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홀어머니도 모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신경 써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담이 된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 엄마도 병원에 계신 지가 몇 년 되어서 이런 사정 알고 있는데도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여서 언니하고 얘기를 해보니 언니는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 너무 고마워하면서 얼른 시집가라고 보채었죠. 그렇게 언니에게 등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시집을 왔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무척 잘해주셔요. 넉넉지 못한 살림에 남편도 없이 그렇게 홀로 사남매를 키우셨으니 억척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딸 셋을 놓고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쁘고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겠어요. 그래서인지 시모께서는 저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께서는 그런 애정의 표현을 전화로 하십니다. 거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주신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 20분은 기본으로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전화를 하셔서는 저의 일상을 물어보시고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시지요. 예를 들면 얘야 오늘은 저녁에 뭐 먹니? 네 어머니 오늘은 저녁 늦게 끝나서 남편이랑 외식하려고요. 어이구 외식을 왜 하니?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지. 외식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돈도 나가잖아. 또는 이러기도 하십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는 뭐하니? 네 어머니 친구들 만나려고요. 친구는 왜 만나니? 친구들 만나면 괜히 시간만 뺏기고 다 쓰잘데기 없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모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좋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반대 의견이나 부정적인 말만 하세요. 그리고 꼭 통화를 하면서 사람들 흉을 보세요. 내 친구 중에 아무개는 싹수가 없다. 옆집에 사는 누구는 여우같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요까지 섞어가면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20분은 기본이고 그 이상까지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해서 조심스럽게 끊어야 한다 말하면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어디서 전화를 끊느냐며 또 잔소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뭐 하길래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제가 일하느라 그랬다 하면 거기는 무슨 회사길래 전화 받을 시간도 없냐면서 회사 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다 보면 좋았던 저의 마음도 우울해지기 십상이었고 더 문제는 이런 심리 상태가 저의 하는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시모의 전화를 받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전화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분 상하지 않으시게 말씀 좀 잘해달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너 좋아서 물어보시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전화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꼭 저에게 거의 매주 평일에 김치를 가지러 오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1시간이 넘게 차를 운전해서 시어머니 댁에 가서 김치를 받아옵니다. 예의상 김치만 받을 수는 없으니 10만원씩 드렸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담아주시는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잘 먹기는 합니다. 그리고 언니한테도 김치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었고요. 또 김치를 받고 10만원씩 드리는 것도 나중에는 그냥 사서 먹어도 되는 걸 왜 시어머니한테 10만원씩 주고 먹어야 되지?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저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달에 3번, 4번을 10만 원씩 드리는데 그걸 한 번도 거절 않고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김치값 겸 용돈으로 드리는 건데 아까워 말자 하면서도 그래도 며느리가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하라고 한 5만 원이라도 한 번씩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바랄 걸 바라야지. 대한민국 시월드가 그렇지 하면서 넘겼죠. 김치만 받고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야장천 시어머니의 옛날 고리짝 이야기를 들은 후에 녹초가 되어서 돌아가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나중에는 예전에 남편과 연애를 할 때 한 번씩 남편이 왜 결혼 전에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인상을 박박 쓰는지 알 수 있게 되더군요. 잔소리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김치를 가지러 시어머니 댁에 가게 되었을 때 시모께서는 또 뿌념을 늘어 놓으시고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이야기 사실 재미없어요.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하시던 중 저의 깜짝 발언으로 놀라시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라고? 넌 어째 그런 말을 하냐? 그동안 힘들었어요. 회사 끝나면 저도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다 해버리자 싶어지더군요. 그리고 김치 가져갈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는데 저번에 어머니가 돈 아깝게 왜 외식하냐고 그러셨죠? 저는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더 아까워요. 차라리 이 돈으로 사 먹는 게 낫죠. 아주 시원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했나? 생각이 드는 순간 한쪽 방에서 막내 신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신 줄 알았더니 신우가 어머님 댁에 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신우가 얼굴이 벌개진 어머니를 보더니 바로 저한테 옳게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왜 그래? 내가 방에서 좀 자고 있어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뭐? 엄마 얘기가 재미가 없고 엄마한테 드리는 돈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저를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깜짝 놀랐죠. 시모 외에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나와서 저를 막 혼내려고 하시니까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서는 일도 못하게 20-30분씩 푸념을 늘어놓으신다.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를 하신다.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내가 힘이 쭉 빠진다. 그리고 남편도 연애 때 어머님 전화를 받을 때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했다. 그리고 귀에도 갖다 대지도 않고 한참을 있기도 했다. 그때는 왜 저렇게 어머니 전화를 받나 했는데 이제 알겠다. 어머니께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화로 하시고 잔소리 하시고 전화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랬던 거다. 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냈습니다. 저의 얘기에 어머니도 신우도 입을 벌리고 아무 말을 못하더니 어머니께서 아들놈이 내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흘겨 보더니 시모를 따라 나갔고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싸주신 김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집으로 들고 왔죠. 10만 원이 든 봉투를 식탁에 놓고요.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언성을 높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내가 언제 엄마 전화를 그렇게 받았냐? 엄마 전화에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냐? 너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옛날 얘기를 쓸데없이 꺼내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냐? 누나도 있는 데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등등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얘기하셨는지 같이 있던 신우가 얘기를 했는지 좀 있으니 신우들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며 돌아가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쏘아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나이도 어린 것이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냐는 등 귀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또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한 소리를 듣고 바로 누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 일에 끼어들어서 일을 더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뭐라고 하니 누나들이 도리어 남편을 보고 바보 같은 새끼가
너는 여자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데 누가 잘못한지도 모르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엄마가 전화하면 말 많이 하는 거 모르냐고 목청을 높였고요. 하지만 누나들은 엄마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아들에게만 전화를 자주 했지 딸에게는 일절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모와 저의 싸움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시어머니 집에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편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갈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남편이 1시간을 저를 설득하였지만 결국 저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남편 혼자 명절을 쇠러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누나와 다른 식구들에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 특히 고모가 남편을 많이 나무랐다네요. 결혼하고 난 후 첫 명절인데 어떻게 새댁이 오지 않을 수가 있냐. 첫 명절 음식을 연로한 시어머니가 해야겠냐며 괘씸하다고까지 하였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말씀드렸냐고 하니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했답니다.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변호도 하지 못한 채 홧김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저에게 쏘아붙이대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가족들한테 개망신당하고 욕만 먹었다며 화를 내었고 급기야는 저한테 선전포고를 날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나도 이런 집안이랑은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이랑 한바탕을 또 하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와 저 그리고 병원에 계신 엄마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5년 전부터 병원에 계십니다.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거의 말도 못하시고 눈만 깜빡이시는 상태로 몇 년째 병원에 계시고 있어요. 저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엄마한테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엄마 손을 붙들고 이런저런 하소연을 한답니다. 전문 요양사가 있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고 언니나 저가 돌아가며 엄마를 찾아뵙고는 하는데 제가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해서 자주 가지를 못하였죠. 그렇게 엄마와 속 얘기를 털어놓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요양사 언니분께서 잠깐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 남편분 어머니께서 저번에 오셔서는 이걸 놔두고 갔다면서 저한테 손수건하고 지갑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저는 누구라고요? 하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여쭈어보았더니 남편분 어머니라고 하시던데 모르셨어요? 하면서 오전 시간에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오셔서는 며느리 얘기를 그렇게 하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르신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면서 따님이 저녁에는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신랑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고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손을 꼭 붙들고 한참을 우시다가 가시는데 그렇게 지난주에도 오셔서 울다가 가셨는데 손수건을 두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양사 언니의 얘기를 듣고는 사람을 잘못 아신 거 아니냐고 저희 어머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하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어머님이 사진 못 찍으니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여서 어머님한테 보내드린다고 사진 찍어 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에는 저희 친정엄마와 다정히 손을 잡고 계신 시어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요양사 언니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르신이 예전에 저한테 자기 여기 다녀가는 거 며느리가 알면 안 된다고 그런 며느리 부담되고 저도 그런 거 싫고 해서 못 온다고 꼭 비밀 좀 지켜달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갑까지 두고 가셔서 아직 말씀을 안 하신 걸 보면 잃어버리신지도 모르시는 건지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소 한 번도 저한테 엄마 문병이나 친정엄마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도 결혼 전에 상견례 후에 남편하고 시모하고 병원에 온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모께서는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도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다고 언니가 그런 저의 빈자리를 메꿔줄 때도 참 안타까워 하신 기억도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병원에 한 번씩 오셔서 병문안 하신 거 알고 있었냐 물으니 우리 엄마가? 하면서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오늘 막내 누나 통해서 통장을 하나 주고 갔다 하더라고요.
무슨 통장이냐 물으니 자기도 잘 모른다면서 나는 그렇게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해도 안 빌려주시더니 엄마 정말 너무한다면서 막내 누나가 그러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가서 남편이 내미는 통장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1천만 원이 처음에 입금되어 있었고 다음부터는 거의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달에 3번, 4번 정도로 10만 원씩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돈은 제가 김치값으로 어머니께 매번 드렸던 돈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김치값으로 드린 돈을 하나도 쓰시지 않고 그대로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해 두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번 김치값 챙기신다고 원망도 했으니 통장을 붙들고 어머니 이걸 어쩌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 준비하랴 제사 모시랴 피곤이 쌓였었는가 보다고 하면서 집으로 와서 어머님 좀 뵈어라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몸져 누우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어서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왜 궁금했는지 알았어요. 저희 친정엄마에게 저의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어머니, 친정엄마 병원에 이날껏 다니셨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괜히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통장은 뭐예요? 어머니께서 김치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건데 어머니께서는 야야 내가 좋아서 사부인께 병문안 간 거고 김치도 내가 좋아서 담아준 거야. 너 부담 안 주려고 병문안 얘기도 아는 거고 그동안 너를 너무 귀찮게 해서 일하는데 방해까지 되었다니 너무 미안하다야. 내가 아들놈을 힘들게 얻어서 너 또한 딸같이 살갑게 지내보려고 전화도 자주 하고 했던 건데 내가 좀 매사 이야기를 안 좋게 해서 듣는 사람이 힘들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 이번에 김치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너가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틈나는 대로 아범한테 오라 그래서 딸려 보내마. 그리고 통장은 내가 너희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일부하고 그동안 너가 준 김치값으로 너희들한테 주려고 했던 거니까 받아서 요긴하게 써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더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계속 눈물 흘리며 있었고 나중에는 신우가 으이그 우리 엄마 능구렁이처럼 감추고 있는 게 많으신데 옳게 그거 몰랐지? 그러게 사람을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가 딸들한테는 그렇게 전화도 안 하는데 동생놈이나 옳게는 특별 대우 해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엄마가 사돈어른 병문안 가는 것까진 몰랐네. 이모가 10년도 넘게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많이 슬퍼하셨거든. 아마 엄마가 이모 생각이 나셔서 사부인께 더 찾아뵈었을 거야. 우리 엄마는 정말 양파 같은 면이 있다니까. 이렇게 착한 일 하면서도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옳게 이제 엄마한테 잘해 하면서 어색해진 분위기를 띄워주었고 남편도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자기가 김치 가지러 온다고 그동안 자기가 중간에서 신경 못 쓴 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통화나 김치 문제가 이렇게까지 분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성격이 직선적인데다가 할 말 못 참는 성격이어서 그게 드러난 거죠. 평소 언니가 항상 저한테 너는 정말 너무 돌직구야. 어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냐. 시댁 가서도 그러면 큰 코 다쳐. 조심해 이거 사. 하였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었네요. 하마터면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시모와의 갈등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끝맺음이 되다니 정말 예상 못했네요. 시어머님은 누워 계신 엄마 목까지 더 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친정엄마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로 시어머님은 저와 함께 친정엄마를 뵈러 가곤 하셨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져서 홀가분하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전화 아니면 이제는 자주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어머니 전화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이다에 빠진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새로운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